안녕하세요. 세대공감 아카이브입니다. 오늘은 효도와 배신 13번째 이야기로 예비 며느리 자취방에서 발견한 두 번째 냉장고입니다. 혼자 사는 집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냉장고가 두 개더군요. 별일 아닐 수도 있겠죠. 그래도 부모 마음이라는 게 한 번 더 보게 되더라고요. 그 냉장고는 숨긴 게 아니라 나눈 거였습니다. 예비 며느리에겐 어떤 사정이 있었던 걸까요? 그 비밀 속으로 지금 들어가 보시죠.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상견례가 끝나고 나면 다들 마음이 좀 그렇잖아요. 잘 끝난 것 같다가도 집에 돌아오면 괜히 이것저것 생각나고요. 그날 저도 그랬어요. 크게 문제는 없었는데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더라고요. 아들은 웃고 있었고 예비 며느리도 말수는 적었지만 어른들 앞에서 깍듯했어요. 인사도 바르게 했고 예의도 지켰죠. 그래서 더 그랬는지도 몰라요. 이제 진짜 결혼이구나.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자꾸 맴돌았어요. 여러분도 그런 적 있으시죠? 일이 잘 끝났는데도 마음이 괜히 무거운 날. 뭔가 확인은 됐는데 동시에 뭔가 시작되는 것 같은 그런 기분. 상견례 다음 날이었어요. 아들이랑 같이 외출할 일이 있었거든요. 관공서에 서류 제출하러 가는 길이었죠. 차를 타고 가다가 아들이 그러더군요. 엄마, 여기 근처라서 그런데 잠깐만 들렀다 가도 돼? 예비 며느리 자취방이 근처라더라고요. 결혼 서류 중에 하나만 챙기면 된다면서요. 그날은 예비 며느리가 회사에 가 있어서 집에는 없다고 했어요. 사실 저는 그 말이 더 편했어요. 괜히 처음부터 얼굴 마주하는 것보다 집만 잠깐 보는 게 덜 부담되잖아요. 아직은 어색한 사이니까요. 그래, 괜찮아. 어차피 가는 길인데. 집안이 생각보다 조용했어요. 사람이 없어서 그런가 싶었는데 그것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소리가 없는 집 특유의 그 묘한 정적이 있잖아요.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똑딱 들릴 것 같은. 아들은 방 안에서 서류를 찾고 있었고 저는 혼자 거실과 주방 사이에 서 있었어요. 집은 전체적으로 정리가 정말 잘 돼 있었어요. 바닥도 깨끗했고 물건도 제자리에 있었고요. 책상 위에 책 몇 권, 작은 화분 하나. 소파에는 쿠션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죠. 혼자 사는 집답게 딱 필요한 것들만 있는 느낌이었어요. 작은 식탁 하나, 의자 두 개, 전기포트 하나. 싱크대 위에는 설거지가 깨끗이 돼 있었고 행주도 정갈하게 걸려 있었어요. 그걸 보니까 괜히 마음이 좀 놓이더라고요. 그래, 괜한 걱정했네. 이렇게 사는데 뭐. 여러분도 그런 순간 있지 않으세요? 머릿속으로는 이것저것 상상해 놓고 막상 보고 나면 괜히 스스로를 타박하게 되는 순간. 내가 왜 이렇게 예민했지? 근데 이상하게 주방 쪽에 서 있으면서 계속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뭐랄까 공간이 하나인데 쓰임은 둘로 나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설명하기는 어려운데 분명히 집은 하나인데 생활이 두 갈래로 나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싱크대 옆에는 요리 도구들이 있었어요. 프라이팬, 냄비, 국자. 근데 유난히 개수가 많아 보였어요. 혼자 쓰기엔 좀 많다는 생각이 스쳤죠. 요즘 애들은 요리 잘하나 보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며 넘어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식탁 밑을 보니 큰 비닐봉투 몇 개가 접혀서 가지런히 쌓여 있더라고요. 그냥 마트 봉투가 아니라 좀 튼튼해 보이는 그런 봉투들이요. 배달 음식 시켜 먹나? 아니면 뭔가를 자주 싸서 들고 다니는 걸까요? 저는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시선이 자꾸 주방 쪽에 머물렀거든요. 아들은 방 안에서 어디 뒀더라 하면서 뭔가를 찾고 있었고 저는 혼자 주방에 서 있었는데
괜히 오래 서 있게 됐어요. 싱크대 위도 보고, 식탁도 보고, 바닥도 한 번 더 보고요. 창문 쪽에는 작은 선반이 있었어요. 그 위에 양념통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는데 종류가 꽤 많았어요. 간장, 고춧가루, 참기름, 소금, 설탕. 혼자 사는 사람치고는 양념이 다양했어요. 요리를 좋아하나 보네. 그렇게 생각하려고 했는데 마음 한구석이 계속 걸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세요? 뭔가 이상한 건 아닌데 평범한 건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 콕 집어서 말할 수는 없는데 마음이 자꾸 그쪽으로 가는 순간. 그때는 뭐가 있다는 생각까진 아니었어요. 다만 조금 다르다는 느낌. 내가 아는 자취방이랑은 조금 다른데 그 정도였죠. 바닥도 한 번 더 봤어요. 주방 타일 사이사이도 깨끗했고 기름때 하나 없었어요. 너무 깨끗해서 오히려 신경 쓴 흔적이 느껴졌달까요? 그때 아들이 방에서 나오면서 아무렇지 않게 말했어요. 엄마, 이제 가면 돼요. 찾았어요. 그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럼 나가자. 맞아요. 금방 가면 되는 자리였죠. 그런데도 이상하게 마음이 먼저 그 자리를 못 떠나고 있었어요. 발은 현관 쪽으로 가고 있었지만 시선은 자꾸 주방 쪽으로 돌아갔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아직 이상하다고 말할 만큼의 확신은 없었어요. 그냥 조금 낯설었다는 정도였죠. 문을 나서며 뒤돌아볼 때 주방이 한 번 더 보였어요. 조용하고 깔끔하고 정돈된 공간. 그런데 왜인지 그 공간이 제 머릿속에 선명하게 남았어요. 하지만 그 낯설함이 곧 아주 분명한 형태로 눈앞에 나타나게 될 줄은 그땐 정말 몰랐습니다. 현관으로 나가려던 순간이었어요. 신발을 신으려고 몸을 돌리는데 시선이 다시 한번 주방 쪽으로 갔어요. 처음엔 제가 예민해서 그런 줄 알았죠. 집이 조용하니까 괜히 별것 아닌 것도 크게 느껴지는 날이 있잖아요. 싱크대도 한번 보고 식탁도 보고 창문 쪽 선반도 봤어요. 딱 혼자 사는 집 같았어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마음이 안 놓이더라고요. 그러다 냉장고가 보였어요. 아, 그건 당연했죠. 원룸에 냉장고 하나 없는 집은 없으니까요. 작은 냉장고였어요. 1인 가구용으로 딱 적당한 크기. 흰색에 깔끔했죠. 그래서 처음엔 아무 생각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저 정도면 충분하지. 그런데 시선을 조금 옮겼을 때였어요. 벽 쪽에 냉장고가 하나 더 있더군요. 처음엔, 어? 그 정도였어요. 제가 잘못 본 줄 알았어요. 그날 햇빛이 들어와서 반사된 건가 싶기도 했고요. 그래서 한 번 더 봤어요. 근데 아무리 봐도 두 개였어요. 똑같은 냉장고도 아니었어요. 싱크대 옆에 있는 건 작은 1인용이었고 벽 쪽에 있는 건 조금 더 컸어요. 중형 사이즈랄까요? 나란히 붙어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한쪽은 주방 싱크대 바로 옆에, 다른 한쪽은 거기서 2미터쯤 떨어진 벽 쪽에 놓여 있었어요. 똑같은 색도 아니었어요. 싱크대 옆 냉장고는 흰색이었는데 벽 쪽 냉장고는 은색이었어요. 그 순간 제가 거기서 딱 멈췄어요. 발걸음이 멈췄고 말도 안 나왔어요. 혼자 사는 집에 냉장고가 왜 두 개지?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동시에 온갖 생각이 스쳤어요. 여러분이라면 그 순간 어떠셨을 것 같으세요? 혼자 사는 작은 원룸인데 냉장고가 두 개라면, 그것도 나란히 놓인 것도 아니고 따로따로 떨어져 있다면, 요즘 애들은 그런가? 내가 괜히 예민한 건가?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아들은 그때도 아무렇지 않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서류를 손에 들고 현관 쪽으로 오면서 엄마 나갈까요? 하고 말했죠.
주방엔 관심도 없어 보였어요. 그래서 더 제가 혼자만 그 장면에 멈춰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재빨리 시선을 돌렸어요. 괜히 아들이 눈치챌까 봐요. 그래, 나가자. 신발을 신으면서도 제 손이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괜히 시선을 피했다가 다시 한번 보고 또 피하고 벽 쪽 냉장고를 다시 한번 봤어요. 냉장고 앞 바닥이 유난히 깨끗했어요. 발자국도 물자국도 없었어요. 자주 여닫는 냉장고 같지 않았죠. 생활용 냉장고 앞은 보통 발자국도 있고 물자국도 좀 남잖아요. 근데 저 냉장고 앞은 너무 깨끗했어요. 그리고 냉장고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자석도 메모지도 사진도 없이 텅 비어 있었죠. 싱크대 옆 냉장고 위에는 작은 메모지 몇 개가 붙어 있었어요. 우유 사놓기, 세제 떨어짐 같은 메모들. 생활하는 냉장고 느낌이었죠. 근데 벽 쪽 냉장고는 달랐어요. 말은 안 나왔지만 가슴이 조금 답답해졌어요. 혹시 다른 사람이랑 같이 사는 건 아니겠지? 그 생각이 스쳤어요. 설마 아들이 모르는 사이에? 아니면 뭔가를 따로 보관하는 건가? 온갖 상상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이상한 건 두 개라는 사실보다도 그게 너무 자연스럽게 놓여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마치 원래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요. 급하게 들여놓은 것 같지 않고 오래전부터 그렇게 있었던 것 같은. 그때 이건 그냥 물건 하나 본 게 아니라 뭔가를 엿본 느낌이 들었어요. 아직은 뭔지 모르겠지만 괜히 선을 하나 넘은 것 같은 기분. 엄마, 괜찮으세요? 아들이 저를 돌아봤어요. 응, 괜찮아. 가자. 저는 황급히 대답하고 현관문을 나섰어요. 그날 주방에서 제가 본 건 냉장고 2대였지만 마음에 남은 건 그보다 훨씬 큰 물음표 하나였어요. 그리고 그 물음표는 그날 집을 나설 때까지도, 아니 그 이후로도 오랫동안 제 마음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문을 닫고 복도로 나왔을 때 뒤를 한번 돌아보게 됐어요. 그 집 문이 조용히 닫혀 있었어요. 특별할 것 없는 회색 문. 근데 그 문 너머에 뭔가가 있다는 생각이 자꾸만 들었어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아들이 말했어요. 엄마, 집 괜찮죠? 생각보다 깔끔하게 살죠? 응, 깔끔하더라. 저는 짧게 대답했어요. 사실 그때 물어볼 수도 있었어요. 냉장고가 왜 2개니? 그 한마디면 됐잖아요. 근데 입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이상하죠. 말로 꺼내기엔 너무 사소한 것 같고, 그렇다고 그냥 넘기기엔 마음이 걸리고, 여러분도 그런 순간 겪어보신 적 있으세요? 물어보면 끝날 일인데, 괜히 물었다가 분위기만 이상해질까봐 입 다물게 되는 순간, 그리고 나중에 그때 물어볼 걸 후회하게 되는.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동안 아들은 서류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옆에 서서 천장만 보고 있었죠. 차에 탔어요. 아들이 시동을 걸면서 말했어요. 엄마, 다음은 구청에 가야 돼요. 그래. 차가 출발했어요. 차를 타고 이동하는 동안 아들은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회사 얘기, 결혼식 장소 얘기, 신혼집 얘기. 엄마, 신혼집은 신축 아파트로 알아보고 있어요. 결혼식장은 강남 쪽으로 예약했어요. 하객은 양가 합쳐서 200명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대답은 하고 있었는데 제 말이 제 귀에도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 좋다. 응, 알았어. 그게 낫겠다. 기계적으로 대답하고 있었어요. 머릿속에는 아까 봤던 장면만 계속 떠올랐어요. 냉장고 2대. 아무렇지 않게 놓여있던 그 모습. 한쪽은 생활용처럼 보였고 다른 한쪽은 뭔가 다른 용도 같았던. 내가 괜히 의미를 부여하는 건가.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요즘 애들 사는 방식이 우리가 알던 거랑 다른 걸 수도 있지.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해 보기도 했어요. 혹시 중고로 하나 더 샀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음료수 많이 사서 따로 보관하는 걸 수도 있고, 이유야 얼마든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마음이 쉽게 가라앉지 않더라고요. 신호등에 차가 멈췄을 때 아들이 저를 봤어요. 엄마, 피곤하세요? 응? 아니, 괜찮아. 표정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아니야, 그냥 좀 덥네. 거짓말이었죠. 덥지도 않았어요. 차가 다시 출발했고, 저는 창밖을 봤어요. 지나가는 건물들, 사람들, 나무들. 아무것도 눈에 안 들어왔어요. 집을 나설 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조금씩 무게로 느껴졌어요. 말을 안 했다는 게 편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질문이 제 마음 안으로 따라 들어온 느낌이었죠. 왜 물어보지 않았지? 지금이라도 물어볼까? 근데 차 안에서 갑자기 꺼내기엔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너무 뜬금없어 보일 것 같았고요. 구청에 도착했어요. 서류를 제출하고 직원과 이야기하고 도장 찍고 그 모든 과정이 기계적으로 느껴졌어요. 집에 돌아온 건 저녁 무렵이었어요. 엄마, 오늘 고생하셨어요. 저는 회사 가봐야 해서요. 그래, 들어가 봐. 아들이 떠나고 저는 혼자 남았어요. 신발을 벗고 가방을 내려놓고 물 한 잔을 마시는데도 머릿속엔 계속 그 주방이 떠올랐죠. 냉장고 2대, 나란히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굳이 떨어뜨려 놓은 것처럼 보이던 그 거리감까지요. 소파에 앉았어요. TV를 켰지만 무슨 프로그램이 나오는지도 몰랐어요. 그날 저는 하나를 알게 됐어요. 말하지 않는 선택도 선택이라는 걸요. 그리고 그 선택은 생각보다 오래 마음에 남는다는 것도요. 밤이 깊어갔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어요. 눈을 감으면 그 냉장고가 보였고 눈을 뜨면 천장만 보였어요.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른 건 역시 그 냉장고였어요. 이불을 개면서도 세수를 하면서도 아침 식사를 준비하면서도 계속 그 장면이 떠올랐죠. 왜 하필 2개였을까? 여러분도 이런 적 있지 않으세요? 별일 아닌데 머릿속에서 자꾸 같은 장면만 되감기처럼 돌아가는 순간 아무리 다른 생각을 하려고 해도 계속 그쪽으로 생각이 가는 처음엔 괜히 의미를 붙이지 말자고 스스로를 달랬어요. 요즘은 공간 분리해서 쓰는 사람도 많고 중고 냉장고 하나 더 들여놓을 수도 있고 이유야 얼마든지 있겠지 싶었죠. 음료수 많이 마시는 사람은 냉장고 하나 더 쓸 수도 있지. 아니면 김치 냉장고 대신 일반 냉장고를 쓰는 걸 수도 있고. 그런데 생각이 거기서 멈추질 않더라고요. 설거지를 하다가 문득 손이 멈췄어요. 근데 김치 냉장고였으면 주방 쪽에 붙여놨겠지. 왜 굳이 떨어진 벽 쪽에 뒀을까? 냉장고를 주방에서 떨어진 곳에 둔다는 게 이상했어요. 요리하면서 뭘 꺼내려면 주방 가까이에 두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날 오후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오랜만에 수다를 떨었는데 중간에 친구가 물었어요. 너 요즘 무슨 고민 있어? 목소리가 왜 그래? 고민? 아니,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닌 게 아닌데? 말해봐. 친구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더라고요. 있잖아. 아들 며느리 될 애 집에 갔었는데. 저는 냉장고 이야기를 꺼냈어요. 친구는 한참 듣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그게 뭐? 냉장고 2개 있는 집 요즘 많아. 특히 요리 좋아하는 사람들은 재료 많이 사서 따로 보관하고 그래. 그렇긴 한데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 괜히 며느리한테 서운한 감정 생기면 나중에 더 힘들어. 친구 말이 맞았어요. 저도 그걸 알았어요. 근데 이상하게 마음이 안 풀리는 거예요.
전화를 끊고 나서 다시 생각했어요. 냉장고 안이 아니라 주변이 이상했어. 그때 문득 떠오른 게 냉장고 앞 바닥이었어요. 유난히 깨끗했거든요. 생활 냉장고 앞은 보통 발자국도 있고 물자국도 좀 남잖아요. 매일 여닫으면서 앞에 서니까 자연스럽게 생활 흔적이 남는 거죠. 근데 벽 쪽에 있던 그 냉장고 앞은 괜히 더 정돈돼 있었어요. 자주 여닫는 냉장고 같지는 않네. 그 생각이 스치듯 들었어요. 또 하나 떠오른 건 냉장고 위였어요. 아무것도 올려두지 않은 상태. 자석도 메모지도 없이 텅 비어 있었죠. 생활용 냉장고는 보통 위에 뭔가 올려놓잖아요. 휴지통이나 작은 바구니 아니면 메모지라도. 근데 그 냉장고 위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생활용이라기보다는 뭔가를 따로 관리하는 느낌.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그 생각이 이어졌어요. 혹시 집에서 안 쓰는 냉장고면? 그럼 도대체 무슨 용도로? 온갖 상상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다른 사람 물건을 보관해 주는 건가? 아니면 부업으로 뭔가를 하는 건가? 아들에게 물어볼까도 생각했어요. 근데 괜히 또 입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아직은 확실한 게 하나도 없는데 괜히 물었다가 제가 더 민망해질 것 같았거든요. 엄마가 무슨 의심병에 걸렸냐고 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날은 그냥 혼자 생각만 했어요. 아직은 의심이라기보다는 이상하다는 느낌. 아직은 결론을 내릴 단계도 아니고요. 다만 그 냉장고가 단순히 여부는 아니라는 느낌만 조용히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이유가 언젠가는 자연스럽게 드러나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죠. 그 이유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조용하고 훨씬 생활 가까이에 있는 이야기였다는 거요. 며칠이 지났어요. 그 사이 저는 평소처럼 지냈어요. 장 보고 청소하고 친구들 만나고 겉으로 보기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요. 근데 머릿속 한구석에는 계속 그 냉장고가 남아 있었어요. 무언가를 할 때마다 문득문득 떠오르는 거예요. 마트에서 냉장고 코너를 지나갈 때도, TV에서 요리 프로그램을 볼 때도, 심지어 우리 집 냉장고를 열 때도. 그러다 며칠 뒤였어요. 아들이 집에 들렀다가 밥을 먹고 가겠다고 하더군요. 별일은 아니었어요. 냉장고에 있는 반찬 꺼내서 대충 차려놓고 마주 앉아 먹는 그런 자리였죠. 엄마, 고등어 조림 진짜 오랜만이네요. 회사에서 먹는 거랑은 비교가 안 돼. 아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좀 놓였어요. 밥을 먹다가 아들이 휴대폰을 한번 보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은 좀 늦어질 것 같아. 누가 물은 것도 아닌데 혼잣말처럼요. 그래서 제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물었어요. 회사에서 야근해? 그러자 아들이 고개를 저으면서 말하더군요. 아니, 퇴근하고 잠깐 들를 때가 있어. 그 말에 괜히 귀가 더 쫑긋 서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자식이 잠깐 들를 때가 있다고. 말하면 괜히 신경 쓰이는 거. 어디 가는데? 누구 만나는데? 하는 마음. 제가 또 물었어요. 어디? 아들이 잠깐 망설이다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도시락 좀 전해주고 와야 해서. 도시락이라는 말에 저도 모르게 숟가락이 멈췄어요. 도시락? 제가 되묻자 아들은 아무렇지 않게 이어서 말했어요. 회사 근처에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 계신데 가끔 챙겨드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 그 냉장고가 불쑥 떠올랐어요. 냉장고 2개. 벽 쪽에 따로 놓여 있던 그 냉장고. 혹시 아들이 말을 덧붙이더군요. 원래는 혼자 하던 분이 있었는데 요즘은 며칠에 한 번씩 같이 준비해요. 그 같이라는 말이 귀에 딱 걸렸어요. 같이 준비한다고? 그럼 그분이
여러분이라면 그 순간 어떤 얼굴이 떠오르실까요? 저는 바로 예비 며느리가 떠올랐어요. 그리고 동시에 그 냉장고도 떠올랐죠. 그래서 냉장고가 두 개였던 건가?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불안한 게 아니라 뭔가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괜히 더 물으면 뭔가를 확인해 버릴 것 같아서요. 그래, 좋은 일 하네. 짧게 대답하고 다시 밥을 먹었어요. 근데 밥맛이 없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밥맛을 모르겠었어요. 뭘 먹는지도 모르겠고, 밥을 다 먹고 아들이 나갈 준비를 하는데 그 뒷모습을 보면서 머릿속이 좀 복잡해졌어요. 도시락, 같이 준비,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어진 생각 하나. 그래서 냉장고가 두 개였던 걸까? 혹시 그 냉장고에는 도시락 재료가 들어있는 건가? 아니면 만들어진 도시락을 보관하는 건가?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어요. 엄마, 다녀올게요. 아들이 인사를 하고 나갔어요. 그래, 조심해서 가. 문이 닫히고 저는 혼자 남았어요. 식탁을 치우면서도 계속 그 생각뿐이었어요. 설거지를 하는데 손이 자동으로 움직이고 있었고 머리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도시락을 같이 준비한다. 그럼 우리 며느리 될 애가 어르신들한테 도시락을 만들어 드리고 있다는 건가? 회사 다니면서 놀라웠어요. 그리고 동시에 약간 부끄러웠어요. 내가 뭘 의심했던 거지? 그날은 아무 답도 나오지 않았어요. 다만 그 냉장고가 이상한 비밀이 아니라 어쩌면 생활과 이어진 무언가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을 뿐이에요. 여러분도 이런 적 있으신가요? 확실히 알진 못했지만 조각 몇 개가 서서히 맞춰지기 시작하는 순간 전체 그림은 아직 안 보이는데 윤곽은 어렴풋이 보이는 그런 느낌. 그날 이후로 제 마음은 조금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의심보다는 확인하고 싶다는 쪽으로요. 며칠을 더 그냥 넘겼어요. 그날 밥 먹던 자리에서도 그 이상은 묻지 않았고요. 괜히 제가 먼저 캐묻는 사람이 되는 것 같아서요. 시어머니가 될 사람이 며느리 될 사람. 뒤를 조사하는 것 같아서 싫었어요. 그런데 마음이라는 게 한번 방향이 바뀌면 계속 그쪽으로 가더라고요. 밤에 잠을 자다가도 문득 깨서 생각했어요. 새벽 3시, 4시에 눈이 떠지면 천장만 보면서 그 냉장고 생각을 했죠. 정말 도시락 때문일까? 그럼 왜 따로 냉장고를 둔 거지? 의심과 확신 사이를 오갔어요. 결국은 아들에게 다시 물어보게 됐어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전화로요. 별일 아닌 척 정말 아무렇지 않게요. 너 지난번에 말한 도시락 말이야. 네, 엄마. 그거 자주 하는 거야? 전화 너머로 아들이 잠깐 웃더군요. 웃음소리로 알겠더라고요. 이미 제 마음을 어느 정도는 눈치챘다는 걸요. 엄마, 집에 갔을 때 냉장고 본 것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그 말에 제가 말문이 막혔어요. 여러분, 이럴 때 있잖아요. 상대가 먼저 내 생각을 짚어낼 때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괜히 다 들킨 것 같은 기분. 그게 제가 말을 더듬자 아들이 부드럽게 말했어요. 엄마, 괜찮아요. 이상하게 보일 수 있어요. 저도 알아요. 그 말에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냥 좀 눈에 띄더라. 냉장고가 두 개라서. 아들은 잠깐 말이 없더니 천천히 이야기를 하더군요. 사실은 그거 숨길 생각은 아니었어요. 다만 말 꺼내기가 애매했죠. 결혼 앞두고 괜히 오해받을까봐. 무슨 오해? 돈 쓰는 일로 걱정하실까봐요. 아들 말은 이랬어요. 예비 며느리가 회사 다니면서도 가끔씩 도시락이랑 반찬을 만들어서 주변 어르신들이나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한테 나눠주고 있다는 거였어요.
크게 하는 것도 아니고 단체에 속한 것도 아니고 그냥 아름아름으로요. 처음에는 회사 선배 한 분이 하던 일이었대요. 근처 독거노인분들한테 가끔 도시락 만들어 드리고 그랬는데 그분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면서 그만두게 됐대요. 그래서 그걸 예비 며느리가 이어받은 거예요. 한 달에 두세 번 정도요. 전화기를 쥔 제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냉장고를 하나 더 둔 거구나. 네. 생활용하고 섞이면 복잡하니까 따로 관리한대요. 도시락 재료는 따로 사서 따로 보관하고 만드는 것도 따로 하고요. 아들은 그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고 했어요. 사귀기 시작한 지 1년쯤 됐을 때 알게 됐다고요. 엄마한테는 괜히 오해 살까봐 말 안 한 거예요. 오해라니.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돈 쓰는 일로 걱정하실까봐요. 재료 사는 것도 돈 들고 시간도 들잖아요. 그 말을 듣는데 마음이 좀 복잡해지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아, 그래서 그랬구나 싶었고 또 한편으로는 왜 나한텐 말 안 했을까? 그 생각도 들었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떠셨을 것 같으세요? 자식이 이런 이야기를 나중에야 털어놓으면 좋은 일인데 숨긴 것 같아서 서운하기도 하고 또 미리 말 안 해줘서 혼자 쓸데없는 걱정했다고 야단치고 싶기도 하고 그래도 말해줬어야지. 제가 그렇게 말하자 아들이 대답했어요. 미안해요, 엄마. 타이밍을 못 잡았어요. 엄마, 나쁜 일은 아니잖아요. 나쁜 일이 아니지. 좋은 일이지. 다만 지금은 조용히 하고 싶었어요. 결혼하고 나서 천천히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그 말을 듣고 나서야 제 머릿속에 있던 퍼즐이 거의 다 맞춰졌어요. 냉장고 2개, 생활용 하나, 나눔용 하나. 그 이유는 생각보다 거창하지도 위험하지도 않았어요. 다만 말하지 않아서 제가 혼자 이상한 상상을 하고 있었을 뿐이었죠. 엄마, 화났어요? 화는 무슨. 다만 좀 놀랐어. 놀라셨죠? 응. 요즘 젊은 애들이 그런 걸 한다는 게 예비 며느리가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조용히 티 안 나게 하는 스타일이요. 전화를 끊기 전에 아들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엄마, 예비 며느리한테는 엄마가 물어본 거 말 안 할게요. 괜히 부담 가질까봐. 그래, 알았어. 그날 통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이유를 알게 됐는데도 이상하게 마음이 바로 가벼워지진 않더라고요. 아마 다음엔 제가 해야 할 말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겠죠. 아들한테서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이상하게 마음이 더 가라앉질 않더라고요. 이유는 알겠는데 머리로 아는 거랑 직접 보는 건 또 다르잖아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세요? 설명은 충분히 들었는데 마음은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어질 때 정말 그럴까? 하는 마음이 남아있을 때 며칠 뒤였어요. 예비 며느리가 전화를 했어요. 어머니, 이번 주말에 시간 되세요? 응? 무슨 일인데? 집에 한번 들러주셨으면 해서요. 결혼 준비하면서 여쭤볼 것도 있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이번엔 제가 먼저 말했어요. 그래, 너가 집에 있을 때 갈게. 지난번처럼 혼자 없을 때 가는 게 아니라 직접 만나서 가고 싶었어요. 네, 그럼 토요일 오후에 뵐까요? 그래, 좋아. 토요일이 됐어요. 집을 나서면서 거울을 한번 봤어요. 괜히 옷도 한 번 더 챙겨 입고 화장도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썼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냥 예비 며느리 집에 가는 건데. 아마 이번엔 제대로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의심의 눈이 아니라 이해하려는 눈으로요. 집에 도착했어요. 초인종을 누르자 곧 문이 열렸어요. 어머니, 어서 오세요. 예비 며느리가 밝게 웃으며 맞아줬어요. 지난번 상견례 때와는 다른 좀 더 편안한 얼굴이었죠. 집 안으로 들어서니
역시 지난번 본 그대로였어요. 정리된 거실, 조용한 주방, 그리고 그때는 그냥 스쳐 지나갔던 두 번째 냉장고. 어머니, 차 드릴게요. 앉아 계세요. 아니야, 괜찮아. 예비 며느리는 자연스럽게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으로 가더군요. 그리고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주방 쪽을 봤어요. 며느리가 주전자에 물을 받고 찻잔을 꺼내고 과일을 씻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러다 벽 쪽 냉장고로 가더니 문을 열었어요. 어머니, 잠깐만요. 그 말과 함께 냉장고 안을 들여다보는 모습이 보였어요. 저는 소파에서 일어나 천천히 주방 쪽으로 갔어요. 뭐하니? 아, 오늘 가져갈 거 확인만 좀 할게요. 예비 며느리가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어요. 그 순간 냉장고 안이 보였어요. 반찬통이 가지런히 정리돼 있었어요. 이름도 장식도 없이 딱 필요한 만큼만. 김치, 나물, 국, 볶음. 집에서 먹는 반찬이랑 똑같았어요. 다만 양이 조금씩 나뉘어 있었죠. 한 끼 분량씩 담긴 것 같았어요. 이건 오늘 가져갈 거예요. 예비 며느리가 담담하게 말했어요. 그 말이 괜히 제 마음을 더 쿡 찔렀어요. 오늘 가져갈 거. 그건 언젠가가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여러분이라면 이 장면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냉장고가 아니라 사람을 보게 됐어요. 뭔가 숨기려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그냥 자기 일상을 그대로 살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거든요. 얼마나 자주 하는 거야?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한 달에 두세 번이요. 많이는 못해요. 회사 다니면서 하는 거라. 힘들겠다. 아니에요. 익숙해져서요. 며느리가 냉장고에서 반찬통 몇 개를 꺼냈어요. 그걸 큰 가방에 담기 시작했죠. 몇 분한테 드리는 건데? 지금은 세 분이요. 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에요. 그래. 예비 며느리는 괜히 변명하지도 않았어요. 대단한 건 아니에요. 그냥 할 수 있어서 하는 거예요. 그 말이 더 크게 들렸어요. 괜히 제가 그동안 마음속으로 혼자 키워왔던 생각들이 조금씩 부끄러워지더라고요. 냉장고 두 개는 비밀이 아니라 분리였어요. 생활과 나눔을 섞지 않으려는 분리. 자기 생활은 자기 생활대로, 남을 돕는 일은 그 일대로 구분하려는 마음. 그걸 직접 보고 나니까 아들 말이 이제야 몸으로 이해가 됐어요. 재료는 어떻게 하는데? 주말에 시장 가서 사요. 싸게 파는 것 위주로 사고요. 돈이 좀 들겠네. 괜찮아요. 많이 부담되는 건 아니에요. 며느리가 가방을 다 챙기고 일어섰어요. 어머니, 차 드릴게요. 우리는 거실로 나와 마주 앉았어요. 차를 마시면서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 혹시 이상하게 생각하세요? 이상하다니? 냉장고가 두 개 있는 거요. 처음 보시면 좀 그러실 것 같아서 며느리가 저를 조심스럽게 보고 있었어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이상하진 않아. 다만 놀랐어. 죄송해요. 미리 말씀드렸어야 하는데. 아니야. 너가 말할 타이밍을 못 잡은 거겠지. 네. 사실 언제 말씀드려야 할지 고민했어요. 며느리가 찻잔을 내려놓고 말을 이었어요. 결혼 전에 말씀드리면 괜히 오해하실까 봐요. 돈도 안 되는 일에 시간 낭비한다. 그렇게 생각하실까 봐.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뜨끔했어요. 사실 저도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혹시 이상한 일에 돈 쓰는 건 아닐까? 혹시 빚이라도 있는 건 아닐까? 너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면 그걸로 된 거야. 제가 그렇게 말하자 예비 며느리가 조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괜찮으세요? 괜찮고 말고. 다만 너무 무리하지는 마.
회사 다니면서 하는 거 힘들 텐데. 네, 감사해요. 그날 주방에서 제가 확인한 건 의심의 답이 아니라 사람의 방향이었는지도 몰라요. 그래도 이상하게 마음이 다 풀리진 않더라고요. 아마 이제는 제가 뭘 해야 할지 생각할 차례였기 때문이겠죠. 집에서 나오고 나서 바로 답이 나오진 않았어요. 냉장고를 직접 보고 이유도 알았는데 마음이 바로 정리되지는 않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런 적 있으시죠? 이해는 되는데 감정이 따라오지 않을 때 머리로는 괜찮다고 말하고 있는데 마음은 아직 한 박자 늦게 따라오는 느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차 안에서 한참을 생각했어요. 내가 괜히 앞서서 의심했던 건 아닐까? 아니면 부모니까 당연히 했어야 할 고민이었을까? 생각이 거기까지 가니까 괜히 스스로에게도 질문을 던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으세요? 그냥 모른 척 넘어가는 게 맞았을까요? 아니면 알게 된 김에 한마디라도 꺼내는 게 맞았을까요?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조용한 집, 아무도 없는 거실. 신발을 벗고 소파에 앉았는데 갑자기 우리 집 냉장고가 보이더라고요. 평범한 냉장고 하나. 우리 가족이 먹을 것만 들어있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한 번이라도 남을 위해 뭔가를 따로 준비해 본 적이 있나? 솔직히 없었어요. 명절 때 이웃집에 떡 돌리는 것, 아파트 경비 아저씨한테 음료수 드리는 것, 그 정도가 전부였죠. 근데 우리 며느리 될 애는 냉장고를 하나 더 두고 주말마다 시장 가서 재료 사고 도시락 만들어서 나눠주고 있었어요. 그날 밤 잠이 쉽게 오지 않았어요. 냉장고 안에 정리돼 있던 반찬통들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화려하지도 않고 특별한 것도 아닌데 괜히 마음에 남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애는 누가 보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저걸 하고 있구나. 그 순간 마음 한쪽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의심이 아니라 선택의 문제로요. 나도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 다음 날 아침 일어나자마자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무슨 일이세요? 아들아, 오늘 저녁에 시간 돼? 아들은 잠깐 놀란 목소리로 왜요? 라고 묻더군요. 제가 잠시 망설이다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냥 같이 밥이나 먹자. 예비 며느리도 같이. 갑자기요? 응. 할 얘기가 좀 있어서. 그날 저녁 셋이서 만났어요. 특별한 자리도 아니고 거창한 얘기를 하자고. 미리 정한 것도 아니었죠. 그냥 집 근처 식당에서 평범한 저녁이었어요. 예비 며느리는 평소랑 똑같이 차분했고 아들은 괜히 말이 많았고요. 한참을 그렇게 밥을 먹다가 제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그 냉장고 말이야. 순간 공기가 잠깐 멈췄어요. 예비 며느리가 젓가락을 내려놓고 저를 보더군요. 놀란 표정이라기보다는 이제는 말할 때가 됐다는 얼굴이었어요. 지난번에 집에 가서 봤어. 도시락 준비하는 거. 네. 예비 며느리야, 숨기려던 건 아니지? 숨기려던 건 아니었어요. 그냥 결혼 앞두고 괜히 오해받을까 봐요. 그 말이 변명처럼 들리진 않았어요. 오히려 조심스러움에 가까웠죠. 저는 잠시 그 아이 얼굴을 보고 있다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다음엔 나도 같이 가도 될까? 그 순간 예비 며느리 눈이 조금 커졌어요. 아들도 제 얼굴을 한번 보고 며느리를 한번 보더니 살짝 웃더군요. 어머니 정말이요? 응. 반찬 만드는 건 내가 더 잘할 수도 있잖아. 나도 도와주고 싶어. 며느리가 잠시 말이 없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부담 안 되세요? 부담? 부담은 무슨. 나도 할 수 있는 일이면 같이 하면 되지.
그날 우리는 그 이야기를 길게 하진 않았어요. 누구를 돕고 있는지, 정확히 어떻게 하는지, 그런 세세한 건 굳이 묻지 않았죠. 다만 같이 해도 되는지 그 정도만 확인했을 뿐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도움이라는 게 꼭 거창해야만 의미가 있는 걸까요?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이어지는 손길도 충분하지 않을까요? 식사를 마치고 나올 때 며느리가 제 팔을 살짝 잡더군요. 어머니, 감사해요. 고마워할 것까지야. 나도 배우는 거지. 집에 돌아오는 길에 그날 처음으로 마음이 조금 편해졌어요. 냉장고 두 개는 이제 의심이 아니라 분리된 마음이었고 그 분리 속에는 생각보다 따뜻한 이유가 들어 있었던 거죠. 그날 이후로 제 일상이 조금 달라졌어요. 한 달에 2번 예비 며느리와 함께 반찬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서먹했죠. 예비 며느리 집 주방에서 같이 요리를 한다는 게 어색하기도 했고요. 어머니, 김치는 이 통에 담을까요? 응, 그래. 근데 이건 좀 더 작게 썰어야 할 것 같은데. 아, 네. 그렇게 할게요. 그렇게 조금씩 말을 주고받으면서 반찬을 만들었어요. 처음으로 함께 만든 날 예비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머니, 같이 배달 가실래요? 배달? 내가? 네. 어르신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솔직히 낯선 사람을 만나는 게 부담되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가보자. 우리는 만들어 놓은 도시락을 가지고 동네로 나갔어요. 첫 번째 집, 작은 단독주택이었어요. 초인종을 누르자 70대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가 나오셨어요. 아이고, 또 왔네. 할머니, 오늘도 반찬 가지고 왔어요. 고맙지, 고마워. 근데 오늘은 누가 또 같이 왔어? 예비 며느리가 저를 소개했어요. 제 어머니세요. 어머, 어머니도 같이 오셨구나. 고맙습니다.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따뜻한 손이었어요. 맛있게 많이 드세요. 그럼 잘 먹을게요. 고마워요. 두 번째 집, 세 번째 집을 돌면서 저는 조금씩 깨달았어요. 이 일이 단순히 반찬을 나눠주는 게 아니라는 걸요.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에게는 누군가 찾아와 준다는 것 자체가 위로가 되더라고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그렇지 뭐. 혼자 있으니까 심심하긴 한데. 다음에 또 올게요. 그래, 조심해서 가렴. 배달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예비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니, 오늘 고생하셨어요. 고생은 무슨, 나도 보람 있네. 정말요? 다음에도 같이 하자. 그날 이후로 가끔씩 반찬을 조금 더 만들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주 작은 일이지만 그 작은 일이 누군가에겐 하루를 버티게 하는 힘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예비 며느리와의 관계도 달라졌어요. 이제는 예비 며느리가 아니라 함께 뭔가를 하는 동료 같은 느낌이 들어요. 어머니, 다음 주에는 제가 재료 살게요. 아니야, 내가 살게. 요즘 시장에 좋은 게 많이 나와. 그럼 반반씩 할까요? 그래, 그게 좋겠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아들이 말했어요. 엄마, 요즘 표정이 밝아지셨어요. 그래. 네. 뭔가 하시는 게 있으시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아들 말이 맞았어요. 뭔가를 한다는 것,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 그게 제게 활력을 주더라고요. 생각해보면 이 이야기는 냉장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말하지 않아서 생긴 오해, 그리고 말하기 시작하면서 풀린 마음에 대한 이야기였죠. 혹시 여러분도 보고도 혼자만 생각했던 일이 있으신가요? 그게 의심으로 남을지, 이해로 바뀔지는 말을 꺼내는 순간부터 달라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알 것 같아요. 의심은 혼자 할 때 커지지만 이해는 함께 할 때 시작된다는 걸요. 그리고 때로는 냉장고 하나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를 좁혀주기도 한다는 것을요. 오늘 이야기 여러분 마음에도 조용히 남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셨어요? 엄마가 그러는데 다음 이야기를 만들 힘은 구독과 좋아요에서 나온대요. 꼭 눌러주셔야 해요. 알겠죠?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마워요. 다음 이야기로 또 만나요. 안녕!